자, 안녕하세요. 기도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기도 이러면 절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은 인과율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런 명상주의인데 기도 가피 그 다음에 공덕 복덕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쌉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봉착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저는 그때 생존해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맨 마지막에 지미 카터, 우리 땅콩 장사라고 그 당시 했었던 그분이 이제 한미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저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이희도 박사인가? 그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모르겠어요. 전 제가 알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썰이 있었어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암호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게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오징어 게임으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그건지 몰랐네.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이 됐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건데. 그래서 그때 우리도 핵을 자체로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그때 이제 다 지금은 유야무야가 됐고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걸 포기를 했고 그렇게 된 거죠. 제 기억이 제대로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데 관심도 없어. 아무튼 우리는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서 이제 핵우산이라고 하는 핵의 보호 속에 존재하는 거고, 북한은 그냥 간 거죠. 계속 가서 지금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있죠. 그거는 거의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죠. 쟤네 핵이 있어. 그리고 그 핵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 수작업으로 장인 정신으로 만든데 깎아서 야 내가 너네가 그렇게 장인 정신이 투철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게 ICBM 이런 것들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걸 못 만들어서 러시아랑 연합해서도 해서 이렇게 우주 개발한다가 터지고 이렇게 했었잖아. 물론 결과를 보면 왜 터졌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면 저런 놈들을 믿고 투자를 했으니까 터졌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됐고 그 대신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자꾸 어렸을 때라고 하면 그렇고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김일성이 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일제 강점기가 끝났을 때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공업 쪽이 좀 많이 있어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원이 북쪽에 좀 더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제 남쪽에 별 볼 일이 없었고. 아니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뭘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개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었고 70년대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씩 변동폭들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그런데 걔네가 천리마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가작통법, 천리마 운동, 이런, 새벽별 보기 운동. 아니, 어렸을 때 맨날 그런 것만, 걔네는 새벽별 보기 운동 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한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더니 출가하고 나니까 우리가 새벽별
해골 보기를 하고 있어. 이게 여기가 북한이냐? 이게 무슨 새벽별을 자꾸 이렇게 보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걔네가 고난의 행군을 하더니 지금도 그 행군이 안 끝났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이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조금 이쁘게 배서 이렇게 미국 쪽에도 붙었다가 중국 쪽에도 붙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나라 중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이 기도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핵 개발하고 비슷한 거예요. 뒤지게 힘들지. 뒤지게 힘들지. 그게 난행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힘을 덜 들이고 그 대신에 보호를 받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호가 되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번에 터졌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도 보호해준다 그랬거든. 근데 상황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떤 놈이 보호를 안 해줘.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소련의 전략 무기들이, 그쪽에 핵무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핵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그냥 생각해봐도 그쪽에 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주적은 주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 쪽이겠죠. 위협 세력은 유럽 쪽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핵무기가, 전략적 핵무기가 당연히 전방 쪽에 배치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죠.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도와주죠. 야, 그렇게 뭐 보호해준다며 그러더니 말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맞나?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면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하나 창업할 수도 있고, 창업하면 제일 좋지. 창업하면 제일 좋아. 제가 요즘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학회를 내가 하나 만들까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학회를 하나 만들어 버릴까? 근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에 따른 여러 학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역할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 건 아니니까. 내게 있을 때하고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었을까? 안 그러면 그냥 다른 학회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용을 할까? 지금까지는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타력이라고 하는, 기도나 가피라고 하는 것은 센 쪽에 의탁해서, 그러니까 왕조를 만들면 제일 좋죠.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왕의 보호를 받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이 마음을 바꿔먹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조광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나는 잘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보약을 내리셔요. 근데 보약인데 다시는 아플 수 없는 보약. 그런 약을 주는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크라이나 같이 저렇게 뒤통수를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다행히도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이게 국가 보증 신용 채권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안 나. 부도가 안 나. 그래서 이게 이제 가피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니까. 하나는 내가 나라를 창업하든지, 안 그러면 핵을 개발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힘든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불보살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굳이 그것을 다 하지 않더라도 같이 그거를 이제 숟가락 얹고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창업하면 좋지. 하지만 창업 못하면 그냥 잘하는 사람 옆에 숟가락 얹으면서 같이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 제일 좋은 거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약간 창업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퍼. 진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절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된 주제 한 번 못하고 내가 다 뭔가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꿀을 빤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래 학위가 많아. 야, 내가 다 개고생해서 한 거야. 누가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뭐 이렇게 도와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냥 갖다 박는 거지. 책 만드는 거, 뭐 논문 쓰는 거 다 내가 개고생해서. 책을 만들었더니 책이 안 팔려. 그래서 법보시 하는 구조를 또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서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팔어. 와, 환장하겠네. 다 내가 해, 다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생이 고달퍼. 힘들어. 그런데 복력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슬슬슬 되는 거죠.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고달퍼도 자기가 다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절 주지를 했어. 주지를 좀 좋은 절 주지를 했어. 그 주지를 오랫동안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하면 바뀌거든요. 바뀌어. 그러면 우리 같은 창업 스타일의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사람이 이동합니다. 어떤 절 주지 스님은 그게 지위로서 그냥 올라온 주지 스님은 있잖아요. 주지가 바뀌어도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걸 만들면 자기가 주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입장이면 그 어떤 그룹 속에서 따라가는 입장이면 그런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대신 쉽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인지를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게 주한미군.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이상 계속 그게 일종의 볼모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그 볼모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그쪽으로 뭐 미사일 같은 거 떨어져서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 죽으면 미국 국민이 어느 정도 죽으면 9.11 같이 갑자기 미국이 뚜껑이 열리면서 싹쓸이 작전을 합니다. 싹쓸이 작전을 합니다. 그때 그것도 있었잖아. 아프가니스탄 까불면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야, 그게 외교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싶어. 미국 외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석기 시대로 만들어주겠다. 야, 나는 북한 말고 외교에서 이런 수사를 쓰는 나라를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어. 요즘은 중국도 센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북한의 전매 특허였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놀랍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북한한테 워낙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불바다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표현 났었잖아.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대산으로 갔지. 불바다 될까봐. 근데 이거 뭐 불바다 잘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늘상 강조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복력이다. 복력이다. 복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다 복이 있어야 일이 저절로 풀려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힘이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글자에 주목하거든요. 도덕 할 때 우리가 덕 있잖아요. 덕스럽다 할 때 이 덕. 이 덕자가 지금은 참 인덕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쓰는데 그게 춘추전국 시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파워의 의미가 있어요. 힘의 의미가 있어요. 힘의 의미가. 덕의 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안 패더라도 힘이 있어야 말이 먹혀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일본은 미국에 맞아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줄 알지? 한국은 미국에 한 번도 안 맞아봤다니까? 그런데도, 이게, 버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왜, 이게 전략적인 거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쉽지 않지? 미국의 위상이 지금같이 올라간 게 사실은 걸프전으로 반전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베트남전을 보면서 지금 러시아 같은 상황이었지. 미국이 센 줄 알았는데 저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베트남이 좀 만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쭉 쓰고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야, 이게 미국인가? 세상은 그렇게 바뀌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었어. 그 다음에 미국이 기울면 그 기운이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쌉소리입니다. 믿을 거는 안 되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기운이, 그러니까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그 기운이 어디로 오느냐? 동아시아로 온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거쳐가는 거고, 그게 머무는 건 대륙이다. 그게 처음으로 머무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다. 이런 국뽕이 있었어. IMF 맞고 이제 그 국뽕 다 졸업했고요. 갑자기 국뽕 한참 하다가 97년에 IMF 맞고 꼭 세상은 그런 것 같진 않다. 이게 풍수질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지. 그래서 그때 미국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때 걸프전 때 그거 쥐잡듯이 잡아버렸지. 베트남에서 좀 애가 좀 얼삥한 거 아니요? 동네 바보형 아니었어? 이렇게 인식을 했다가 한 방에 끝났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그때 이라크가 뭐 100만 군대 어쩌고 했었는데 손 묶어놓고 때렸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러더니 9.11 터지고 나서 진짜 그거 작전 펼치는 거 보면 깔쌈했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생각했냐면 맞으면 안 되겠다. 굳이 맞아본 건 아니지만 맞으면 안 돼.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 그러니까 힘은 있고 말로 하는 거죠. 그래도 상대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덕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 싸우지 마라. 그렇지만 싸울 수밖에 없으면 무조건 이겨라. 이긴 사람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수 있다. 맞은 놈이 손 내밀면 비참한 겁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진짜 거지 같은 속담이 있거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더라. 맞아봐, 발 뻗고 자나. 세상은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더라. 제가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맞은 사람이 우리 화해할래? 이러면 진짜 약간 바보같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손을 내밀기 위해서라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병법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벌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어지기 전에 경기가 이미 끝나 있는 거다. 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 그래서 굳이 전쟁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거는 좀 떨어지는 것들이 하는 거다. 전쟁 나기 전에 스무스하게 끝내버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의 보호를 받는 해구산이죠. 해구산. 그리고 이 해구산에 대한 생각은 유사이래로 있었어요. 유사이래가 아니고 원시사회에서부터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터지잖아. 팬데믹 터지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누구는 걸렸는데 감기거리도 안 되고 지나가고, 저도 걸렸는데 감기거리도 안 되고 지나갔어요. 독감 정도 수준도 안 되고 지나갔어. 근데 누구는 그걸로 돌아가시잖아. 왜 이럴까?
그리고 똑같이 같이 밥 먹었는데 그 테이블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이 밥 먹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유전자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요구. 종교적인 요구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궁극점에 올라가면 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재벌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랑 똑같아. 궁극점에 올라가는 사람은 돼.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사람 그냥 맨바닥에 자수성가해서 지금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 뭐 그 사람만 있나? 메타. 그 다음에 저 아마존 이런 거 만든 제프 베이조스나 이런 분들도 다 맨바닥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 아마존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잖아. 그렇게 나오잖아. 할아버지가 너 어디다 돈 이렇게 하냐? 이랬더니 뭐 이상한 기업 얘기. 그게 아마존 초창기 이름입니다. 초창기 이름입니다.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분들도 있죠. 하지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벌을 이겨?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보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건 100% 맞지?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이 안에서 대통령 안 나온다니까? 이 안에는 없어. 이 안에 없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없어. 나오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확률들은 다 있어.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있잖아. 원숭이를 컴퓨터 자판 앞에 놨을 때 무작위로 원숭이가 그냥 자판을 치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렇게 해서 햄릿이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햄릿을 쳤어. 이게? 아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존재하는 확률이냐?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죠. 여러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지금 한갑이지만 가능해. 그걸 지금 미국 대통령께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여러분도 가능해. 80에도 가능해. 80에도. 얼마나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선진국은 선진국이지. 왜? 전 세계 사람의 노령화에 희망을 주고 있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 깊은 뜻을 알아야지. 너네는 80에도 할 수 있다. 이걸 희망찬 메시지.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런 대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지. 지금이라도 알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이불성, 행불성의 문제. 중국에서도 그 얘기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 그럴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확률이 겁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모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면 아하.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번잡하지. 자꾸 대통령 하면 욕먹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 차원에서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집어 넣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귀찮으니까 우리가 귀찮아서 안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접었지. 다 그렇잖아. 뭐 재벌 뭐 어렵나? 다 할 수 있는데 재벌도 스트레스 받는 데잖아. 우리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면 돼요.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 다 그런 분들이지. 위인전에 나오시는 분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왜 그분들이 위인전에 나오고 위인이라고 할 것 같아?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 가피나 기도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진짜 언제 끝내는지 모르겠어. 저 행군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주변에 센 나라들이 참 많은데 진짜 아이러니하죠. 러시아도 세고 중국도 세고 일본도 세고 미국도 세고 우리보다 약간 쩌리 국가 하나 있는데 동포인데 또라이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일본하고 북한이 진짜 똑같이 잃어버린 30년이야. 계속 얘네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뭐 언제까지 저 고난의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군만 하다가 죽는가 봐. 그리고 너무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저는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인도주의적이고 그래도 우리 동포고 이러니까 먹을 거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도 돕고 우리가 국력이 성장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 비용이 더 증대하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 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쟤네가 죽는다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진짜 30년을 하는지 40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군대만 쟤네 10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쫄아 붙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마 한 1년 6개월 정도 할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인가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우리는 인구가 좀 많으니까 복무 연한이 줄어든 거고, 그리고 쟤네는 10년이에요, 10년. 야, 군대 10년이면 내가 미치겠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10년 하면 나 이민 갈 것 같아. 그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간 세계가 아닙니다. 몰라. 지금 군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약간 그게 아수라와 악귀가 섞여 있는 듯한 약간 이런 세계예요. 반지의 제왕 같은 약간 중간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모든 윤리적 개념들이 약간 다른 시스템이 움직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아.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가. 그런데 그거를 10년을 하라 그러면 사람이 약간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도 갑니다. 북한은 여자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핵을 개발한다는 거는 참 장한 일이지.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가피나 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머리보다도 오히려 복이다. 머리보다 복이다. 중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불교 안에서는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근데 현장 스님 복도 진짜 많고 체력도 좋고, 그러니까 머리 좋고 체력 좋고 복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 좋고, 야, 나 이런 사기 캐릭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20대에 중국에 선생이 없었고 그래서 인도를 가려고 했던 거고, 누비온 있고 파미르고원을 2번이나 넘었고 히말라야를 2번 넘었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비옷 입고. 누비옷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여러분은 안 입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라. 보는 사람은 따뜻하고 입는 사람은 추운 게 누비옷이에요. 보는 사람은 겁나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솜니부를 그냥 좀 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편하긴 더럽게 불편하고 바람은 자유롭게 통과하고. 항아리하고 똑같이 옹기지, 옹기. 이렇게 바람은 통과하고 두껍고 불편하기만 더럽게 불편하고, 옆에 사람이 보면 뭔가 더럽게 따뜻한 걸 입고 있는 것 같고, 누비옷 이만한 게 얇은 바람막이 하나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입어보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누비옷 절대 안 입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누비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2자리, 뭐 고속버스나 이런 데 2자리짜리 앉잖아? 지하철이나 이런 데. 거기에
한 120kg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따시만한 사람, 강호동 같은 사람이 앉았다고 보면 돼. 옆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양옆으로 앉으면 안전벨트 안 매도 될걸? 이렇게 파묻혀 있을걸,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누비호, 그래서 제가 몰라, 그냥 자가용 타는 사람은 몰라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는 사람은 스님들도 나는 누비 옷 입는 거를 반대해요. 그리고 저 밀짚 모자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밀짚 모자 쓰고 지하철 타면 진짜 민폐 엄청나게 끼칩니다. 그 밀짚 모자의 칼날이 눈에 상대방 눈 정도에 맞는다. 그래서 좁은 데 타면 난리 나. 아니, 생각을 해봐. 신문도 접어서 읽는 시절에 신문 읽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지하철 타봐. 신문 읽는 사람도 없어. 다 스마트폰 하지. 어떤 놈이 신문 읽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4명 날린다. 4명 날려, 이거. 그래서 밀짚 모자 이런 거는 올바르지 않다. 아니 저거 타면 관계는 없어요. 자가용을 타면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뭐 잠깐 나오는 거니까 뭐 밀짚 모자를 쓰든 뭐 빵 모자를 쓰든 뭐 김삿갓이 되든 관계가 없죠. 지금 윤리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머리 참 좋고 그런데 현장 스님보다 머리가 좋았을 것 같은 사람으로 제가 꼽는 사람이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필. 23살에 죽었어요. 23살에 죽었어요. 23살이면 요즘 나이로 치면 애가 정신을 좀 덜 차린 상황 정도의 나이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왕필. 근데 왕필이 10대 후반에 노자주, 그 다음에 뭐 주역에 대한 주석서, 노자에 대한 주석서 이런 글들을 씁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23세 죽었으니까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했는데 진짜 주역하고 노자는 주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도전!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최종 끝판왕들이에요. 율곡 같은 경우도 순원이라고 노자주를 썼죠. 개뿔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 책이고요.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주석서 유명한 것만 뭐 몇백 가지 이상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수천 가지 됩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의 끝판왕의 마지막 도전! 이게 노자 주역이에요. 노자나 주역. 특히 주역이 이제 도가와 유교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주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양반이 만들고 나서 그 양반 주석이 언제 그 양반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언제 깨지냐면 이 사람이 200년에 300년 초사람이거든요. 300년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300년대 초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송시대 때 1200년대가 돼서 정이천에 역전이 나오기 전까지 안 깨졌어요. 주역 주석이.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지 못했다고. 한 1000년 정도 롱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부족하고, 근데 남동시대가 되면 주자의 본의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주역 본의.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역을 배울 때 2000의 역전,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 그래서 주역 전의대전이라고 하는 걸 엮어서 우리가 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역 배울 때 그 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한 3등 정도밖에 안 돼요. 3등 정도밖에 안 돼. 노자 주석은, 노자가 유명한 것만 한 2000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넘버원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초에 글을 썼는데 놀랍지 않아? 놀랍지 않아? 근데 23살에 죽었다는 거. 그것도 뭘로 죽었냐면 정치판에서 껄떡거리다가 아유, 나도 한 자리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줄 잘못 써가지고 머리는 천재인데 줄을 못 써지. 이 사람이 이제 좀 얼빙하지.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그것도 있잖아. 뉴턴도 그거 있었잖아. 뉴턴이 주식 투자했다가 홀라당 망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그거잖아요. 다 날렸습니다, 재산을. 차라리 뭐 천체 움직임이나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미친 광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닷컴 버블하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도 안 떨어져. 계산도 안 떨어져. 그거 있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고모 제낄 때 기억납니까? 고모 제낄 때 4만 원에서 팔으라 그랬잖아. 그럼 지가 4만 원에서 팔았으면 됐지. 근데 그거를 아까 하다가 날리는 거잖아요. 그 새롬전자인가 그럴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때 그게 몰라 13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걸요. 뭐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닷컴 버블이라고 기억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 못 하시면 제가 얘기하잖아. 여러분 치매예요. 기억 못 하시면. 뭐 젊어서 기억 못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엄청난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제가 기억은 안 나더라도 제가 얘기했을 때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게 막 뚜렷하게 기억난다. 에이,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도 그때 들어가기는 조금 그랬을걸요? 아니면 연배가 좀 많이 되신 분은 몰라도, 저희나 뭐 이럴 때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턴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 허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 머리가 좋은데, 그런 허당이 있어요. 그래서, 왕필을 보면, 참, 저게 복인가 싶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구마라집의 4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승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승조. 조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야, 그 책,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감탄을 해. 무릎을 쳤거든.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나?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야공을 진짜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하고 있어. 중국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고거든요. 지금도 한국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인도적 사유 방식이기 때문에 반야공사상이 제로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에서 0. 자기 값은 없는데 작용은 존재하는 거야. 이 0을 발견하고 0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인류 역사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굵직한 사건입니다. 0에 대한 판단이 안 됐으면 인류 문명 자체가 얼마나 올라왔을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0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개념이거든. 진짜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값이 없다니까.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니에요. 다른 숫자하고 붙으면 값이 생겨. 그러면 너는 뭐야? 물어. 이게 애매해. 아니,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게 공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0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그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도 하고 0이라고도 하고 동그라미라고도 하고 이렇게. 단지 그런 개념들을 나중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대상무역하면서 장사를 잘 하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지금도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아라비아 숫자하고 커피 아라비카. 맞잖아. 커피는 예멘에서 시작됐지만 그걸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아라비아 상인들이기 때문에 아라비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쫙 이렇게 그게 원래 종교 음식으로 붙는 거죠. 철야할 때 잠 안 자고 이러면서 카페인 성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쟤네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금기시해 버리니까 이제 또 다른 음료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불교가 발전해서 술에 대해서 배척했을 때 차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거고 못 먹게 하니까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커피 같은 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다시 유교가 주류가 되면서 술 중심으로 됐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
러시아와 더불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술의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게 퍼먹지.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도수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양으로만 따지면 진짜 엄청 먹는 나라예요. 도수는 러시아 보드카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우리나라 소주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잖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소주 도수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고 있죠. 왜?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그걸 몇 병 먹었느냐, 이런 걸 쓸데없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 그래서 몇 병까지 먹어봤다. 어쩌라고거든?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짝 먹어봤다. 그러다 너 관짝으로 간다. 그러다 너 학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그 승조라는 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33살이에요. 승조가 전생에 예수였나?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그런 반응하지 마. 그런 반응하지 마. 그냥, 그래서, 그게 복이죠. 어떻게 보면 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상을 남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약간 박복해서 천재방명 스타일로 가는 사람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고흐를 좋아하지만 나는 앤디 워홀이나 피카소 같은 사람이 좋아요. 피카소 이게 약간 이병헌가입니다. 약간 개고기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살고, 이병헌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연기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연기 잘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병헌 영어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그리고 앤디 워홀. 저는 앤디 워홀 참 좋아하거든요. 예술품을 그냥 팩토리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떼돈 벌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서 볼 때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마릴린 먼로거든요. 근데 그 마릴린 먼로가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 밑에 놈이 만들어서 앤디 워홀 이름을 붙여서 팔아먹었대. 근데 그게 걸린 거죠. 나중에 앤디 워홀한테. 근데 앤디 워홀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내가 한 거 맞다로 갔어. 야, 이거 재밌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대표작이 됐어.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지. 그래서 저는, 고흐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고흐보다는 앤디 워홀이 좋고, 피카소는 좀 별로예요. 피카소 당대에 성공했고, 다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문란한 사람이고, 앤디 워홀이 훨씬 재밌는 사람이에요. 약간, 똘끼가 더 많지. 똘끼가 더 많지. 그리고 구마라집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현장같이 되고 싶은 사람. 인물도 현장 같잖아. 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천재적으로 월이가 좋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복력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반 여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우리 주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눈이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7, 80이 돼도 신문을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노력하고 꼭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담배 안 펴도 폐암 같은 거 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담배 쇠가 빠지게 펴도 말짱한 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를 과학적으로 따지고 하면 어떤 또 원인들이 있겠지. 하지만 그건 대체로 복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용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타고나는 거. 인물 좋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반 먹고 들어가. 여러분도 다 반 먹고 들어왔잖아. 근데 이제 조금 오래돼서 그런 거지. 원래 리즈 시절에 다 이게 오드리 헵번 양싸대기 때려가면서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드리 헵번보다 오래 살 겁니다. 그걸로 이겼어. 한 가지는 이겼어. 그렇게 해서 인물 좋은 거 좋고, 그 다음에 집안 예를 들어서 배경 좋으면 좋지 뭐. 막말로 얘기해서. 결혼할 때도 그런 거, 야, 난 그런 거 인터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는 통장을 깐대. 맞선 보러 나가면 통장을 깐대. 근데 자기 통장이 한 100억이 있다네. 그래서 까면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대. 통장에 100억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1%도 안 됩니다.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지. 현찰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부자도. 1000억이 있어도 100억 현찰로는 안 갖고 있을걸? 다 뭔가로 묶여있지. 뭐 주식, 채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분산돼 있지. 현찰 100억 있는 사람 거의 없을걸? 현찰 10억 있는 사람이 1%라더라. 은행에 현찰 10억이 있으면 1%에 속한대.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 100억 있으면 그건 진짜 압도적인데. 자기는 그걸 까버리는데, 재산을. 그러면 맞선 끝이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대. 물론 자기가 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조건이 좋아서 됐으면 그게 복이지 뭐. 반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신론을 비판할 때, 신을 비판할 때 그러거든요.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시작점이 다르게 만들어 놓고 너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머리에서 차별이 있죠. 외모 차별도 있지만 머리 차이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절대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거는 진짜 사기예요, 사기. 그건 교육학에서 치는 사기입니다. 하면 다 돼요. 되긴 뭐가 돼. 안 되는 건 안 돼. 외모가 안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뭐 부모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신이 정당하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야.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야. 100m 경기인데 누구는 20m에 출발하고, 누구는 30m에 출발하고, 누구는 50m에 출발하고, 누구는 70m에 출발해. 근데 이게 공정하냐? 그래서 나는 신을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 있다면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동일 조건을 줘야지. 비슷한 조건을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노력으로 해서 차이가 벌어졌어요 라고 하면 되지만, 야, 누구는 재벌집 아들이고, 누구는 그냥 쩔이야. 우리 같은 쩔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를 재벌집 아들로 놔줬으면 내가 너를 믿을 수도 있지. 이런 걸 유신론에서 보면 거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뭘 해주면 나도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싸가지가 없다는 거지. 유신론에서는 그렇게 봐. 그래서 절대적 복종과 믿음,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비판하냐면,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가 막히니까 믿음과 복종을 강요하는 거지.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른들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말싸움하다가 치면,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 이놈아. 내가 일찍 장가 갔으면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 이게 얼토당토 하는, 이게 논리야 뭐야, 이게 뭔 쓰레기 같은 말을 한대. 주변에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 나도 당신 같은 부모가 있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내가 너 같은 조카가 있다. 나도 너 같은 삼촌이 있다. 뭐요?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너 몇 살이야? 이게 뭐야?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논리가 막히니까.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신론 종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논리가 안 되니까 자꾸 복종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논리로 설득하면서 믿게 하면 되잖아. 과학이 그렇게 하잖아. 아니 되게 재밌지 않아요? 과학은 설득하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논리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을 주는 거지. 과학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진짜 블랙홀이 있을까? 걔네가 다 합동으로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닐까? 가서 본 놈 있어?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어. 그렇다고 걔네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는 뭘 보는 거냐면 블랙홀의 환영을 보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별은 실제로는 유령이다. 왜? 우리가 볼 때 이미 몇만 광년, 몇백만 광년이 온 거지. 그러면 몇백만 광년 동안 이동한 거지. 걔는 지금. 몇백만 년을 이동한 거지. 그 위치에 없지. 내가 보고 있는 저 반짝이는 저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로 걔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지? 다 허상이야. 근데 거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이게 사라졌는지 터졌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합리성을 가장한 사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지금 여기 이 법당에 바닥이 있잖아. 이 바닥이 단단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밟아서 안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믿음이에요. 왜? 내가 밟는 영역은 이 중에서 몇 프로밖에 안 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영역은. 그 나머지도 거기에 다 미루어서 이것은 내가 밟아보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다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때론 아닐 때도 있죠. 그걸 봤잖아. 산풍. 그 산풍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저건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신도 다 수습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둥, 유령이 나온다는 둥, 오만 대만 말이 많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나오는 왕기가 서린 자리였어.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맞잖아. 그 자리가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그러더니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네? 맞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유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오고. 근데 진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야 이태원도 물론 안타깝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저거는 감당도 안 되고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도 다 아마 정리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낸 거예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마 사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더 심했고 제주 4.3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말려들어간 사람 억울한 사람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국가가 잘못한 건데 그건 100% 국가 잘못인데. 산풍이나 이런 거는 그건 민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건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산풍처럼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싱크홀이 여기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다 뭘로 생각해요? 유비 추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증명의 영역이냐? 증명할 수가 없어. 왜? 여기를 다 밟아보고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밟으면 야 인생 죽을 때까지 해도 진짜 몇 킬로 못 다닌다. 몇 킬로 못 다녀. 전부 하나씩 다 밟아봐. 그래서 땅은 무너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살면 미친다. 미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가장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합리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설득을 구해서 믿게 하는 거지. 근데 유신론 종교는 그냥 입 닥치고 믿어지. 궁금해하지 마.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야. 그래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왜 믿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환자라고 하고요. 불합리한데 믿고 있으면 환자입니다.
문명인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중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 아니고. 그리고 가피나 안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이 발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살아보면 이 전환기 때, 딱 중요한 전환기 때 그게 이렇게 걸렸냐, 이렇게 걸렸냐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게 많이 바뀌어. 그게 큰 이게 변곡점이 있다니까요. 예.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변곡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취직과 관련되는 거. 취직도 좀 오래 가잖아요. 직장을 뭐 이렇게 바로 바꾸는 취직 말고 뭐 한 20년 가면 그것도 상당히 내가 여기를 갔느냐 여기를 갔느냐가 또 다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학교 문제도 연결돼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결혼 때 그때 판단 잘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오신 거잖아. 좋았지? 네, 잘했다고 믿어. 잘했다고 믿어. 못 바꾸는 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박간 양반이 머리가 많이 빠졌어. 잘 때 매직으로 이렇게 찍어줘. 재밌잖아. 대머리하고 살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삿된 것들이 못 들어와. 달마대사인 줄 알아? 움직이는 달마도가 있어요 집에 이러면서 수맥도 차단된대. 수맥도 벗겨지고 조금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배 만져줘 그러면 돈 들어온다. 그때 다 여러분이 좋은 현명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잘 오신 거예요. 무탈하게 이 정도 왔으면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곡점에서 사실 최선의 선택을 했느냐 안 그러면 조금 이렇게 지나보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지? 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있거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로소득 적금 넣는 것보다 그때 그놈이 말했을 때 땅 샀어야 되는데도 있을 거고.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저 경주동대 제 아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서울에서 서울동대에서 강사를 하다가 학교가 경주동대가 만들어서 내려와서 교수가 됐는데 자기는 그나마 형편이 괜찮아서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안 팔고 내려왔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전세를 주고 놨더니 그게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나랑 같이 온 선생은 그거를 이제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행동을 하거든. 요걸 묶고 나서 뭐 하냐? 빨리 팔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뭐 해봐야지. 그래서 경주에서 머리를 굴린 거지. 경주에서 굴려봤자 뭐 하노? 결과가 어떤지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그냥 강남에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이 괜찮았는가 봐. 그 사람 팔아먹은 그 동료 교수는 집이 괜찮았는가 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월급 받은 걸 다 모아도 서울 집값 갖고 있는 것만 또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서울 집을 안 팔고 갖고 있는 것만 또 못했습니다. 참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부산대도 잠깐 다녔었거든요. 근데 부산대에 다닐 때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대에 와서 그 교수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약간 밀려서 부산까지 온 거였었어. 아니 이게 90년대 초까지는 교수대기가 되게 편했거든. 되게 학교가 막 늘어나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초중고 선생님은 남자들은 잘 안 할 때예요. 시절이 그랬어.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남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봐. 그리고 그때 가산점 주고 이랬었어요.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다 그러면 우선으로 해서 가산점을 줬었어. 왜냐면 성비가 너무 안 맞았던 거야. 여자 선생님만 다 있고 남자 선생님 없으니까 애들이 약간 초식같이 돼가지고 애들이 약간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양기를 넣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남녀평등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남자에게 가산점을 있었다니까. 있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안 갔어. 왜? 남자가 초등학교 선생님 한다 그러면 결혼할 때 쪼잘한 놈 뭐 이렇게 봤었어. 은행원이에요. 뭐 이런 거 좀 안 좋게 봤었다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엄청 좋죠.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서울교대 커트라인이 서울대 언가랑가보다 높은 지금 상황이니까 진짜 완전히 바뀌었지. 그래서
부산대 그때도 그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 교수들이 불퉁불퉁했대. 그리고 부산대가 어디 있냐면 그 장전동 쪽에 있거든요. 좀 찌리합니다. 그 당시에 찌리했어서 지금은 막 뜨는 데입니다. 그래서 막 별로 할 일도 없고 이래가지고 땅이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사건이 또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부산이 그쪽이 엄청 또 나중에 뜹니다. 지금 엄청 뜹니다. 그래서 교수 월급보다도 이게 부산으로 내려와서 땅 산 게 효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앞권은 뭐였냐면 칠성사이다예요.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가 왜 칠성사이다인 줄 아세요? 그 사이다 만들려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7명이 모였대. 그 처음 머리 굴릴 때 이렇게 모인 사람이 7명인데 7명 성씨가 다 달랐대. 그래서 칠성이래. 북두칠성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창업할 때 이렇게 모인 사람이, 그래서 칠성사이다였는데, 칠성사이다 진짜 오지게 먹었다. 생각해보면. 거의 독과점이었죠. 스프라이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칠성사이다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이다 계열입니다. 그래서 독해요. 서양 사람들은 칠성사이다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좀 순한 맛이죠. 그래서 우리는 워낙 칠성사이다 같이 강렬한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마시면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이런 거 마시면 애가 약간 함흥냉면 먹는 것 같지? 심심하지? 아니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따놓고 한 1시간 있었던 애 같아. 약간 애가 좀 빠져. 뭔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칠성사이다하고 저 계란 먹고 이렇게 기차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했어. 그래서 맨날 트름이나 했었고 이게 뭐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 기차를 타면 무조건 계란을 먹어야 돼. 그 나중에 괴물인가? 그 김다미 나오는 영화 보면 걔가 이렇게 계란 먹고 이렇게 하잖아. 마녀. 마녀. 왜 갑자기 괴물이? 괴물은 예전에 그 한강 괴물 그거 아니야. 마녀 안에서 보면 그 김다미가 이렇게 먹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칠성사이다를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칠성사이다 공장이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테헤란로가 왜 테헤란로냐면 이란에 테헤란이 있죠. 수도가 테헤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동하고 뭐 국교하면서 우리나라 지명도 그쪽에 하나를 줬고 걔네 지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테헤란로가 만들어지거든. 그런 거 몰라? 잘 기억해 보면 기억나. 한두 번씩 다 들어본 거거든. 근데 제가 그 기억 소환수지. 여러분들에게 잊혀졌던 전생을 제가 깨우는 거야. 레드썬! 테헤란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테헤란로 공장을 옮겨보니까 그거 진짜 대단한 얘기더라.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칠성사이다를 다 팔아서 번 돈보다 테헤란로 공장의 땅값이 올라서 번 돈이 더 많대. 그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 그 고물상 같은 거 하다가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고물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땅을 제법 넓게 이렇게 도시 외곽 쪽에서 이렇게 잡고 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팔아먹도 못하고 땅을 팔아먹도 못하고 대부분 개발될 때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제 헛똑똑이들이 개발 초기에 좀 한 50% 올랐대. 그러면 빠져 바로 팔아먹거든. 이게 이제 복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만 원이면 150 이러면 그래? 이럴 수도 나와요. 그리고 다시는 그 동네로 못 가. 왜? 판 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눈깔이 돌아가.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외지인이 돈 번다라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사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그게 10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150이 됐어.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저거 우리 어렸을 때는 저거 50도 안 했어.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라도 타야 되거든. 근데 옛날 생각을 하니까 타지를 못해 이 사람이. 그리고 외지인은 그게 얼마였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데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느껴지는 거야. 서울 기준의 시가를 보니까, 뭐 그 정도면 뭐 할만하지, 뭐 200콜! 이래갖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옛날 얘기만 해. 그게 옛날에 얼마짜리 땅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 내가 그때 샀으면! 안 샀잖아, 너.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거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꼭 그 돈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조금 오르가면 팔아먹어요, 바로. 그리고 다시는 못 가, 진짜. 그 근처만 가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100만 원짜리 땅을 150만 원에 팔아먹었어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거든. 그 정도면 많이 벌었지 뭐. 그런데 막상 그게 500이 가 있으면 내가 그때 안 팔았으면, 내가 그때 깜빵에 가 있었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나는 깜빵에 못 갔었는가? 그래서 뭐 코인이 뭐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진짜 강심장이거나 안 그러면 군대 갔다가 벌었다는 놈 있잖아.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 군대 지금은 스마트폰을 쓰게 하지만 군대에서 잘 못 쓰게 할 때가 있었거든. 그때 비트코인 뭣도 모르고 그냥 몇 개 사놓고 군대 갔다 오니까 아하 이렇게 됐다는. 그게 군대 안 갔으면 못 버텨요.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한 20%만 올라도 못 버틸걸. 왜냐면 팔아먹고 싶어. 팔아먹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이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그 얘기 생각나는데, 비트코인이 10번인가 이거 잘못 누르면 잠긴대요. 근데 하도 쩔일 때 그걸 사놔가지고, 그 비트코인 초창기에 사가지고 뭐 몇십만 원 안 투자했는데 나중에 그게 100억인가 됐어요. 근데 왜 그걸 갖고 있었냐면 기억도 잘 못했던 거야.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비밀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난대. 너무 그냥 이게 별 볼 일 없을 때 시작한 거라서 그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야, 이제. 9번 틀렸대. 10번이면 잠기고 다시는 못 찾는 거야. 이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인간이,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만 비슷한 걸로 돌려막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막 이상하게 누르진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쓰는 거 요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저도 짜증나. 비밀번호 자꾸 뭐 요즘도 그런 거 있어. 비밀번호 뭐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뭐 특수문자를 넣어서 만드세요. 내가 늘상 쓰는 거는 그냥 숫자 몇 개 하고 알파벳 들어가는 건데 대문자, 소문자에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만드세요. 뭐 찬소리를 했어. 그래갖고 그것도 잘못 눌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갖고 또 새로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 누르면 전에 거 쓰던 걸 다시 돌려막기 해야지. 새로 자꾸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에 썼던 비밀번호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어이씨, 더럽게 짜증나, 더럽게. 아니야,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더럽게 짜증나. 근데 9번을 틀려서 100억이 걸려 있으면 나는 그게 참 딜레마라고 생각하거든. 마지막 가능성 있는 거를 눌러서 확인이 들어가야 되냐. 영화 타짜처럼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그 비밀번호를 마지막 안 누르고 나는 10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 거냐. 야, 이 딜레마 이거 어때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되는 그 복이 없는 거지. 이게 알딸딸하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거를 밟지를 못해서 잘 하지도 못했겠지만 저 같으면 50% 안에서 나왔을 거예요. 올라가면 나왔지 싶어. 내 성격에 막 묻어놓고 이렇게 해서 잘 못했을 거야. 묻어놓으면 치매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제 아는 사람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맹지를 산 사람 이야기. 제 주변에 맹지를 산 사람 이야기. 사기당해가지고. 맹지가 뭔지 아시죠? 길 없는 땅. 개풀도 아닌 거. 그거 이제 좋다고 누가 이렇게 솔깃솔깃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이런 데도 어두운 사람이어가지고 노인이고 이러니까 샀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맹지지. 이제 재산권이 사자마자 이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 땅이 안 되는 땅이야. 사자마자 쉽게 말해서 한 3분의 1 이상 날라간 거야.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그 할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땅이 팔리면 스님한테 뭔가를 좀 해주겠다. 쓸데없는 공약을 걸어. 나 이런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그냥 지금 해줘야지 뭐가 되면 해줄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이 할매가 진짜 운이 좋아. 그쪽에 도시계획이 걸렸어요. 그래서 맹지인데 가니까 길이 생기고 집도 안 들어왔는데 신호등이 생기기 시작한대. 이게 뭐네? 그렇게 해서 땅이 계속 오르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그 양반은 재산이 좀 어느 정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팔 필요도 없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부담이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해놨다 그랬지? 내가 기도를 해서 영험해서 이게 되면 이걸 해주겠대.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절에 안 와.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러면 잔 기도비라도 받아 먹지. 그래서 이게 계산으로는 잘 안 돼. 물론 그걸 다 계산해낼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변곡점에서 진짜 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여러분은 그런 시점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몇 개 있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택을 생각. 나 그리고 그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 꼭 뭐 복권에 당첨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구라입니다. 그런 놈들만 찾아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대학 가면 살 빠져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된 놈은 잘 되지. 왜 그게 1등을 했는데, 로또 1등에서 우리나라 로또는 별 볼 일 없지만 미국이나 저런 유럽 로또는 100억 뭐 이렇게. 이번에도 하나 터졌잖아. 2조 6천억인가 뭐 터졌잖아요. 1등이면 2조 6천억이에요. 세금 띄고도 1조 후반대로 1조 후반대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래. 아니 그게 왜 무너져? 안 무너져. 야, 미친 짓도 진짜 한도를 넘어서 미친 짓을 해도요, 그 돈을 다 소모할 수 없다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막 퍼져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노력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너도 1등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사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행복이 성적순이 진짜 아니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갈아받겠어요? 재산의 진짜 상당 부분을, 그것도 젊었을 때 자기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갈아 넣고 있잖아.
왜? 다 그렇게 성적순과 관련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냐? 제가 일상 얘기하죠. 100%는 아니지. 한 97%지. 네. 그러니까 부모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넣겠지. 만약에 그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크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1, 200씩 갖다 박는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100만 원짜리가 있대잖아. 아니 맞잖아. 어떤 집은 그래서 어른이 돈을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 갖고는 경제력이 안 되니까 어른이 어느 정도 위에서 내려준다니까. 그런 거예요. 성적순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면 절반만 그렇게 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털면서 전 국민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야, 그러면 수술을 사람들이 왜 수술해?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97%. 전부는 아니야. 돈만 갖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건 아니지. 하지만 돈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행복하지. 있는 대로 얘기해. 있는 대로 얘기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 나를 어떻게 바꿀 건가가 결정이 나와요. 나는 쩔인데 나는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니까 난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운에게 젖주는 거예요. 가피를 받고 싶거나 기복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첫째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함, 절절함이 있기 때문에 절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진짜 간절한 놈 못 이긴다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중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 아주 집요하고 그걸 막 파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 그걸 지가 먹으려고. 근데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은 그건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가오가 무너지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좀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좀 없어 보일 것 같다 이러면 내가 말은 제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해도 실제로 기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막 없어 보일 정도까지는 하지 않거든. 왜? 우리 약간 또 가오 스타일이에요. 가오 스타일이야.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쪼잔하게는 안 하는데, 그리고 나이 먹고 쪼잔하면 그건 병입니다. 쪼잔한 것도 쪼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나 이런 쪽은 진짜 치열한 쪽은 막 뒤통수 까고 그걸 어떻게 해서 입에 머금고 있는 거라고 해서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생켜야 먹은 거야. 손가락 들어온다. 손가락 들어온다. 진짜.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수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현실에서는 왼뺨 다시 날아간다. 그랬을 때 네가 오른뺨을 또 내밀 수 있느냐? 100번 죽을 때까지도 맞을 수 있어. 현실 정치나 이런 데서 걸리면 내가 2번 맞았으니까 너도 한 번, 내가 밥 샀으니까 너도 차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10번 샀잖아. 그럼 너도 한 번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엔 그건 없습니다. 현실의 치열한 정치나 아니면 경제 논리 속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니까 예수가 이상주의자고 당시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그따구 소리를 해서 그래. 예. 그렇게 하면 행복한 거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면 저 사람이 미안해서 안 때리겠지. 현실은 바로 때리고 들어옵니다. 바로 싸대기야. 그러면 또 내밀면 또 이게 터져서 뒤질 때까지 맞을걸?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걸리면 사실 뺏겨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집요한 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복도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복이나 가피도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간절함, 집요함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복을 성취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하나 꾸는 얘기를 해봅시다. 내 친구한테 돈을 꾸고 싶어. 내가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나 돈 좀 꿔줘.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쟤한테는 나의 관계를 다 봐야지.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들을 쭉 봐가지고 쟤는 100짜리,
쟤는 50짜리, 쟤는 200짜리, 그리고 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 이게 다 있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100만 원만 꿔줘. 라고 해서 꿔주면 진짜 친구지. 그런 사람은 진짜 몇 명 없을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살았으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고, 줄 때의 줄 때의 기쁨이라는 것도 있거든. 물론 뭐 그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런데 대부분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쭉 계산해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내가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의 돈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력과 간절함. 그러니까 복은 그냥 그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노력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대토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주대토. 송나라 사람, 중국의 고사에서 송나라 사람 나오면, 송나라 사람이나 기나라 사람이 나오면 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송나라가 은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유민이기 때문에 약간 얼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사람이 하루는 밭에 밭갈러 나가다가 토끼가 이렇게 뛰어가다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나무 구루터기에 대가리를 받고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그 송나라 그 농부가 개꿀? 야, 이거 왜 개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밭 가는 거보다 이 토끼 한 마리가 더 이게 나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개꿀을 바라면서 계속 나무 구루터기에 이러고 지키고 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건 우연이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면서 비웃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이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터지면, 아까 복권 2조 6천억짜리도 있으니까 터지면 그게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확률이잖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확률이지. 아니, 맞잖아. 둘 다 맞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확률이지.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뭐 누가 찾아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장이 팔렸대. 그러니까 누군가는 산 거야. 근데 이제 결과는 마누라가 빨았을 수도 있지. 빨았으면 대박. 이제 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니, 그런 확률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야. 예전에 도둑 많았잖아. 그래서 그 폐물이나 금부치 같은 거 그 엉뚱한 데 숨겨놨다가 이사 갈 때 버린다. 재활용 수거할 때 버리고. 있어. 있어. 지가 버렸어. 지가 모아놓고 이게 머리가 자기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버리고 나서 그것도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한 1년이나 2년쯤 있다가, 나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거 버렸네. 있어. 있어. 누가 신발장에다가 신발 넣어놔가지고 신발 안에다가 넣어놨대. 안 신는 신발에. 그거 분리수거했대. 분리수거했대. 아니, 주변에 있어요. 너무 잘 치워놨다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못 찾는 거 하나 있거든. 지금 방에서 못 찾는 거. 너무 귀하다고 숨겨놨는데, 내가 못 찾아. 내가 못 찾아. 그래서 아까 그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내 건데, 내 건가? 내 거는 맞아. 근데 내 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고, 내 거야. 공이지. 실제 하지는 않는데 존재해. 작용은 있어. 분명히 있는 거야. 이 방 안에 있어. 못 찾겠어.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방 안에서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아니 그렇게 버리는 분들도 있어. 버리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적이고 명료해야 돼. 근데 남에게 부탁할 때도 그래요. 가오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말을 돌리거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부탁할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산하고 나 이거 해줘. 이렇게 들이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박관장만한테 선물을 못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한두 번 시도를 했을 수는 있겠지. 박관장반이 약간 술 취해서.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 사다 줬는데, 아유, 비싸게 이런 거 있지도 않는 거 이거 뭐로 샀어? 이렇게 했을 수 있어. 누구 말 맞다나 꽃을 사왔는데 꽃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꽃은 없다. 꽃은 화단에 있는 거다. 이렇게 너는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선물을 받고 싶으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나는 생일 때가 되면 나는 선물 목록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뭐 사줄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봐야지. 비싼 걸 부를 건지 싼 걸 부를 건지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받아 먹어. 뜬금없이 얘기하면 절대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카가 생일이야. 그래서 야,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조카가 250짜리 노트북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걔한테 다시는 안 물어본다.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정도의 금액을 자기가 제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조카니까 그래도 뭐 한 20짜리를 사줬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자식도 없는데 조카한테 이 정도 해주면 내가 참 기쁘지. 그리고 걔가 적절한 리액션을 해줘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그게 받아먹는 놈의 상도덕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엉뚱한 걸 부르거나 이렇게 비싼 걸 부르거나 그러면 내가 하겠지.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랬는데 삼촌이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정도 돈도 없어요? 뭐 이래갖고 애가 윽박질러가지고 나한테 뜯어냈어. 그러면 내가 너는 250 받고 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칼을 갈겠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카드 하나 끌고 야 2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더럽지. 카드 할부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나거든. 매번 낼 때마다 욕을 하지. 야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걔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뜯어먹고 싶으면 될 법한 거를 적절하게 불러야지. 그게 뭘 부르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성취하는 것도 그 정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걸 막 부르거나 불투명한 거 부르면 안 돼. 불명확한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꼭 백중 때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주희 씨면 전주희 씨 유주무주 연가. 야, 너 10,000원 냈거든. 네가 지금 지정신이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0,000원 내고 전 국민이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쓰레기 같은 말이야.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겠냐? 관련된 걸 하라고. 관련된 걸 딱 타겟을 정해서 가족 건강, 운수대통 막연한 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인사 부탁을 하든지 뭘 부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불사를 부탁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움직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스님 뭐 이번에 불사하신다면서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가지. 배불렀는갑다, 이렇게. 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멋있으려고, 가오 안 무너지려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으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비밀하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기도 성취, 가피가 내리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언제까지? 책이 끝날 때까지. 네, 책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기도나 가피나 기복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해서 볼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것도 수행하는 것만큼은 어려운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절에서도 이제 선원 같은 데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절 주지하시는 분들, 사판승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런 사람은 너무 좀 그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가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수행하는 게 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도 절대 누워서 그냥 되는 거는 아니라더라. 간절함과 절절함 그리고 전략적 접근이 있어야만 부처님 눈에 띌래도 한두 놈이 부처님한테 찝작거리면서 얘기하겠어? 미친 짓을 해야 눈이 한번 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밋밋하게 왔다 가시면 눈에 안 띄어요. 10번을 와봐라. 우리 나 조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눈 부신 안 보여. 우리 반장님 같이 이렇게 해봐. 한 2번만 해도 사람의 존재감 확 올라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야 기도 성취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더라. 그리고 그런 거는 다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